실리콘밸리 아시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사용하는 피치텍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저도 많이 자료 보잖아요. 보는데 지금도 많은 해외의 이런 스타트업들이 참고할 때 이 에어비앤비 피치텍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분량상 5분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한 표지까지 치면 14페이지인데요. 실제 한 5분 내외의 그 짧은 발표 때 아주 유용합니다. 뭐가 유용하냐? 이 형태의 목차, 요 형태의 어떤 페이지 레이아웃, 사실 요것만 그대로 따라가셔도 여러분이 아예 모르잖아요. 그런 분은 차라리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잘 돼 있다는 거.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표지가 있죠. 표지에서 제목과 어떤 슬로건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태그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자, 문제 제기합니다. 이거 많이 보신 거죠, 그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솔루션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예창표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우리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의 그 어떤 목차, 요거를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 피치텍의 목차를 참고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잘 이해하시면은 발표를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켓 밸리데이션, 실제로 정말 시장성이 있냐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제 입으로 시장성 있어요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어떤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숫자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켓 사이즈, 제가 자주 말하는 그 탐샘솜 이해되시죠? 탐샘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예를 들면 전 세계의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여행객들이 20억 명이다. 2빌리언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5억 6천만 명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8,400만 명, 한 5분의 1쯤 되겠죠. 이 사람들이 웹에서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때요? 우리 타깃은 20억 명. 20억 명 중에서도 특히 이 8,400만 명이죠. 그럼 우리 사업계획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이 8,400만 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 중에서 전환율을 이끌어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유료 결제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는 그런 평생 고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 피치텍을 가장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전체 14페이지 중에서 이 프로덕트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신이 만든 프로덕트이잖아요. 예를 들어 요거로 할게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받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투자자는 소비자입니까? 소비자가 아닙니까? 소비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물건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안 맞겠죠?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투자자들은 소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회사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를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은 보통 기술 기업일수록, 보통 엔지니어 분들일수록 자기의 어떤 기술, 제품에 대한 분량이 전체 반대 반. 이거는 뭐 초기 기업뿐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100억 이상 투자받는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뭐 중견 기업, 뭐 코스닥 가는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제가 손을 봐드렸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다는 거. 프로덕트 페이지 한 페이지라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래도 한 페이지는 안 되겠다. 두세 페이지 해야 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열 몇 페이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를 기술 얘기나 제품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당시에 에어비앤비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굳이 이 안에서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비즈니스 모델. 보통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있고, 여기 뭐 음식점이 있고, 주문하고 이런 형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해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은 돈입니다, 돈. 돈을 보는 흐름을 말합니다. 숫자를 말해야 됩니다, 숫자.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자,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8,400만, 이 8,400만에서 요거 달러 표시 뺍니다. 요거 빼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25달러, 그러니까 하룻밤에 8달러니까 80달러네요. 예. 그래서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죠? 10%의 커미션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만 봐도 어때요?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확실히 다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가 어떻게 돈을 번다, 뭐 가격표라든지 어떻게 버는 이런 데이터가 한 페이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예창패 할 때도 그 얘기를 꼭 얘기하잖아요. 돈 얘기해라.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답션 스트래터지는 간단히 말하면 마케팅 세일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답션이 이제 어떤 침투,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벤트, 파트너십, 뭐 크레이리스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벼룩시장이죠.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벼룩시장, 우리나라 지금 벼룩시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세일즈 페이지가 꼭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역시 자주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XY 좌표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 그 XY 좌표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기 있죠. 에어비앤비. 자신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 자, 그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X축, Y축.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쟁사와 비교율을 분석할 때 먼저, 여러분, 이 잘하는 두 가지가 뭐냐 이거지. 자, 예를 들면, 리버렉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인베디드 이런 강의를 잘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강의야. 남들이 10시간 해야 강의를 해야 돼. 근데 이해도가 그래 해도 한 70%밖에 안 돼. 근데 리버렉님은 어떤 좋은 게 있어서 5시간만 강의해도 80%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방금 이거 뭔데요? 쉽게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강의하는 역량.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족도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높은 만족도, 뭐 낮은 만족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떻습니까? 또는 수강료가 비싸다? 싸다? 그렇게 해서 보통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해서 둘 다 잘하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와 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든 여러분의 경쟁력 두 가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이쪽, 양의 방향에 우리를 배치하고 나머지 우리 경쟁사 다 딴 쪽에 놔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어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Y축이 돈입니다. 돈. 보통 Y축에 여러분들이 금액을 배치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싼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비싼 게 음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싸다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하지 않고 affordable, 수용할 만하다, 뭐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affordable의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력,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6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 권장사항은 사실 이 6가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여기 잘하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주제를 3가지도 상관없어요. 3개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보통 3을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6개 안 해도 됩니다. 2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요건 여기 잘하네, 그렇게 할 만한 것만 어필하시면 됩니다. 자, 팀빌딩. 팀빌딩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임, 우리 팀을 소개하면 됩니다. 대신에 FM 뭐죠? FM. 그러니까 실제 정석은 뭐죠? 이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의 사람이 모여있다. 그걸 어필하는 거죠. 언론 보도. 이 당시에 에어비앤비들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팁. 제가 이제 또 그 말씀도 드리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예창패는 처음 하시니까 할 수 없고,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신 분들 사실은 창업 3년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보도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제품이 나왔는데 와디즈에서 200% 펀딩 받았다. 뉴스 낼만 하잖아요. 그죠? 또는 모 기관에 했다. CES 나갔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최소한 사업자를 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보통 기사 한 건에 한 10만 원도 안 해요. 50만 원 이하. 최소 분기에 하나라도, 최소 반년에 한두 개라도 기사라도 내라 이거지. 왜냐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실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유저 테스트 매뉴얼은 뭐냐면은 사용자 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생겼어.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제3자가 나를 잘났다고 해주는 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 예를 들면 아까 니버랭님 같은 경우 강의하신다 했으니까 수강생들, 수강생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수강생분들이 야, 여기 강의 너무 잘해요. 친절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있으면 어때요? 긴 말 필요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 권장하는 게 보도자료도 자주 내시고요. 이런 인터뷰도 자주 하셔가지고 많이 여러분의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으십시오. 요것도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이든 투자 유치 받을 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준비한 곳과 아닌 곳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에 이제 투자 유치,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12개월,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할 건데 8만 건이 계약을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200만 불, 한 20억 잡을게요. 그러면 8만 건에 우리가 트래픽을 또 건수를 발생해서 20억 매출할 거니까 5억만 투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내가 100억 벌 거니까 10억만 투자해라. 예를 들면 딱 숫자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투자 유치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와닿게 예창패나 초창패나 창도패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쓸수록 와닿는 거죠. 이해되시죠?